근데 사실은 지금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게 요런 거예요. 블레셋의 전쟁.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문명은 애기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2000년 전 이전부터 시작되는 거의 초기 문명은 키클라데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키클라데스. 키클라데스라는 것은 뜻이 이 톱니예요. 톱니. 왜 톱니냐면 앞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맨 가운데 델로스가 있거든요. 델로스를 중심으로 톱니같이 섬들이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해갖고 이게 이제 키클라데스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문명이 쇠퇴하면서 다음 문명이 미노아 문명입니다. 근데 미노아 문명 때는 산토리니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폭발인데 이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그 폭발의 흔적들이 지금 북미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북미 화산재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추적과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때 미노아 문명이 멸망하거든요. 결국.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땅을 버리고 막 집단 이주를 하는데 이때 일부가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때 일부가 이미 초기 정착 주민들이에요. 근데 더 결정적으로는 이건 이제 미노아 문명 그 흔적들이죠. 크로노소스 줄전 그런 것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미케네 문명인데 미케네 문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문명 이 사실은 그 중심이라고 하시는 게 이게 미케네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헬라도스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미케네 문명도 결국 망하는 게 그 이민족들이 침범에 들어오면서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케네 문명이 망할 때가 13세기예요. 13세기. 그리고 13세기 때 이때 사람들이 많이 탈주하고 집단 이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중의 일부가 해양민족으로 결국 시리아라든가 아니면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팔레스타인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소개라든가 문명이 있잖아요. 특히 도자기 같은 거 보면은 미케네식 도자기가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미케네식 도자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명이. 그러면 블레셋 사람은요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문명. 이미 철기 문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기 시대를 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해양 민족은 에게에서 출발해서 동시중해를 거쳐 아나톨리아, 시리아, 가나안, 키프로스 이틀 신대한 시대이라는 거고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이 갑돌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갑돌이 크레타예요. 크레타성. 갑돌이. 그러니까 성경도 블레셋의 기원을 그리스도가 이미 보고 있는 거죠. 룩스로 신전에 가면 블레셋 용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머리 모양을 보세요. 머리 모양. 머리 모양이 되게 특이한 투구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세운 거. 이게 블레셋 사람인데 이게 룩스로 신전에 있고 람세스 2세 때 이 사람들이 이미 용병으로 쓰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람세스 3세 때는 이 사람들이 용병이 아니라 외부의 정으로 들어와갖고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걸 그림을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람세스 3세가 막아냈다. 이 그림이 아주 살아나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했는지 이 사람들이 히타이트를 멸망시켰어요. 그 강대한 히타이트가 멸망하고 나서 이집트를 들어왔을 때 이집트가 겨우겨우 막아내는 게 바로 람세스 13세 때인 거죠. 이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면서 람세스가 이 사람들에게 땅을 내준단 말이에요. 물론 기록은 전쟁에 진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점령했고 점령했으니까 포로들 불쌍하니까 여기 살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 내용은 하면서 주는 건 땅도 주고 내가 매년 얼마씩 주고 매년 곡식 얼마씩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죠. 그러면서 머무는 거죠. 사사기와 그 이후에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을 봤을 때 사사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까지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12지파 영학 체제에서 이 지파 체제가 어떻게 왕조 국가를 바뀌는가 사실 그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 그런 중요한 관점의 중심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왜?
지파가 우리가 왕이 왜 필요한가라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은 정확히 왕정 국가예요. 왕정 국가. 고대 문명을 가진.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사기는 고도로 신학적인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1장부터 21장이 있는데 실제로 연대기적으로 가면은 17, 18장, 19, 21장 다음에 1장부터 신청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연대기적으로 배치를 안 하고 1장부터 하고 오히려 앞의 역사를 사사기 뒤쪽으로 배치를 했느냐? 그거는 글 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도는 간단하죠.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왕이 없음으로 그러잖아요. 왕이 없음으로. 왕이 없음으로. 왕이 없음으로.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사사시대의 불안한 리더십만 얘기하다가 뒤로 가고 일부러 앞에 역사를 끄집어서 뒤로 빼가지고 왕이 없음으로 이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에 보면은 룻과 룻의 남편이 누굽니까? 보아스지요. 이거는 단순히 남자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사시대는 율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룻과 보아스를 보죠. 룻은 어떤 율법을 지킨 사람이냐면요. 이 어머니를 잘 봉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가나안에 신명기에 과부를 도구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룻은 사사시대 때 없어졌던 오히려 율법, 신명기 율법을 굉장히 준수했던 여인처럼 나오는 거고, 보아스는요. 신명기에 나오는 고해제도가 있어요. 고해제도. 25절에. 고해. 고해는 친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친족. 이건 사실 상보제도예요. 보호하는 제도예요. 친족끼리. 그러니까 형이 죽어서 부인이 남아지면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책임지는 제도. 이게 고해제도인데 이게 보아스를 보면요. 내가 룻이 마음에 들어 해갖고 룻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에 있는 고해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룻기 사사기는 법이 없는 시대인데 사사시대와 동시대에 있는 룻기와 보아스를 보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두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가 나와요? 살몬과 보아스, 보아스와 룻, 오벳, 이사,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더라. 그래서 룻기의 주제가 마지막에 다윗이 나왔더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가 등장하는 거죠. 사무엘서가.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이미 신명기서 안에 여러 가지 관점이 들어있는 게 왕을 기다리는 관점과 왕을 기다리지 않는 관점이 동시에 있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왕정시대를 좀 다시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 제가 지목하고 싶은 거는 이 책에서는 이 왕정시대를 솔로몬까지 넣었잖아요. 솔로몬까지 넣었잖아요. 근데 성경의 신명기 사가들은요. 가만히 보세요. 왕정시대 솔로몬의 위치가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요. 열왕기서는 분열시대잖아요. 분열시대. 그러니까 신명기사가는요. 솔로몬을 왕정시대의 한 왕으로, 그러니까 이 왕정시대의 한 왕으로 보기보다는요. 사실은 분열시대를 시작한 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 달라요. 근데 이 저자들이 웃긴 거예요. 자기들은 신명기사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단일 왕정시대 때 솔로몬을 왜 넣었을까? 난 그게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신명기사가 입장을 따라가지고 분열왕국에서 솔로몬을 다루고 해야 되는데 단일왕정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거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좀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다음 주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룻은 어떤 율법을 지킨 사람이냐면요. 이 어머니를 잘 봉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가나안에 신명기에 과부를 도구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룻은 사사시대 때 없어졌던 오히려 율법, 신명기 율법을 굉장히 준수했던 여인처럼 나오는 거고, 보아스는요. 신명기에 나오는 고해제도가 있어요. 고해제도. 25절에. 고해. 고해는 친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친족. 이건 사실 상보제도예요. 보호하는 제도예요. 친족끼리. 그러니까
형이 죽어서 부인이 남아지면 동생이 그 형식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책임지는 지도. 이게 고해지는데 이게 보아스를 보면요, 내가 루시 마음에 들어 해갖고 루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에 있는 고해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루키 사사기는 법이 없는 시대인데 사사시대와 동시대에 있는 루키와 보아스를 보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두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가 나와요? 살몬과 보아스와 룻, 오벳, 이삭,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더라. 그래서 루키의 주제가 마지막에 다윗이 나왔더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가 등장하는 거죠. 사무엘서가.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이미 신명기서 안에 여러 가지 관점이 들어있는 게 왕을 기다리는 관점과 왕을 갑돌이. 그러니까 성경도 블레셋의 기원을 그리스도로 이미 보고 있는 거죠. 룩스로스를 가면 블레셋 용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머리 모양을 보세요. 머리 모양. 머리 모양이 되게 특이한 투구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세운 거. 이게 블레셋 사람인데 이게 룩스로 신전에 있고 람세스 2세 때 이 사람들이 이미 용병으로 쓰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람세스 3세 때는 이 사람들이 용병이 아니라 외부의 적으로 들어와갖고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걸 그림을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람세스 3세가 막아냈다. 이 그림이 아주 살아나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됐는지 이 사람들이 히타이트를 멸망시켰어요. 그 강대한 히타이트가 멸망하고 나서 이집트를 들어왔을 때 이집트가 겨우겨우 막아내는 게 바로 람세스 13세 때인 거죠. 이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면서 람세스가 이 사람들에게 땅을 내준단 말이에요. 물론 기록은 전쟁에 진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점령했으니까 포로들 불쌍하니까 여기 살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 내용은 그렇게 하면서 주는 건 땅도 주고 내가 매년 얼마씩 주고 매년 곡식 얼마씩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죠. 그러면서 머무는 거죠. 사사기와 그 이후에 우리가 신명기서 사관을 봤을 때 사사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까지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수준으로 것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미케네 문명인데 미케네 문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문명 이게 사실은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미케네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헬라도스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미케네 문명도 결국 망하는 게 그 이민족들이 침범에 들어오면서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케네 문명이 망할 때가 13세기예요. 13세기. 그리고 13세기 때 이때 사람들이 많이 탈주하고 집단 이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중에 일부가 해양민족으로 결국 시리아라든가 아니면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팔레스타인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소개라든가 문명이 있잖아요. 특히 도자기 같은 거 보면은 미케네식 도자기가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미케네식 도자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명이. 그러면 블레셋 사람은요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문명. 이미 철기 문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기 시대를 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해양 민족은 에게에서 출발해서 동시중해를 거쳐 아나톨리아, 시리아, 가나안, 키프로스 이틀 신해한 시대이라는 거고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이 갑돌에서 나왔다 저는 갑돌이 크레타예요. 크레타성. 근데 사실은 지금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블레셋의 존재.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문명은 애기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2000년 전 이전부터 시작되는 거의 초기 문명은 키클라데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키클라데스라는 것은 뜻이 이 톱니예요. 톱니. 왜 톱니냐면 앞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맨 가운데 델로스가 있거든요. 델로스를 중심으로 톱니같이 섬들이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해갖고 이게 이제 키클라데스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문명이 쇠퇴하면서 다음 문명이 미노아 문명입니다. 근데
근데 미노아 문명 때는 산토리니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폭발인데 이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그 폭발의 흔적들이 지금 북미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북미 화산재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그래서 이거를 추적과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때 미노아 문명이 멸망하거든요. 결국.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땅을 버리고 막 집단 이주를 하는데 이때 일부가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때 일부가 이미 초기 정착민들이에요. 근데 더 결정적으로는 이건 이제 미노아 문명 그 흔적들이죠. 크로노스 12지파 영학 체제에서 이 지파 체제가 어떻게 왕조 국가를 바뀌는가 사실 그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 그런 중요한 관점의 중심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왜? 지파가 우리가 왕이 왜 필요한가 라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은 정확히 왕정 국가예요. 왕정 국가. 고도의 문명을 가진.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사기는 고도로 신학적인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1장부터 21장이 있는데 실제로 연대기적으로 가면은 17, 18장, 19, 21장 다음에 1장부터 신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연대기적으로 배치를 안 하고 1장부터 하고 오히려 앞의 역사를 사사기 뒤쪽으로 배치를 했느냐? 그거는 글 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도는 간단하죠.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왕이 없음으로 그러잖아요. 왕이 없음으로.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사사시대의 불안한 리더십만 얘기하다가 뒤로 가고 일부러 앞에 역사를 끄집어서 뒤로 빼가지고 왕이 없음으로 이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에 보면은 룻과 룻의 남편이 누굽니까? 보아스지요. 이거는 단순히 남자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사시대는 율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룻과 보아스를 보죠. 룻은